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전주 시내버스가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버스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로 노사가 또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한부 파업이 반복되면서 애꿎은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전주 신성여객 노사 양측, 또 전주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모시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연을 약속한 신성여객 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사측 패널 없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준상 전주시청 대중교통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상황 간단히 설명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석 사무처장님. 자, 조합은 왜 파업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진기승 열사가 자결을 시도한 지 81일 차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달리하신 지 48일 차. 이 동안에 사측의 그 진정성 있는 사과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버스 사업주의 정근대적인 노사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임금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타 노조하고 5% 임금 인상을 전격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진기승 열사 문제와 또 현실적인 노사 문화를 바꾸기 위한 파업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고 진기승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데요. 부당 해고를 놓고 노사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난 5월 1일 행정법원에서 부당 해고임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해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부당 해고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특히 진기승 노동자라는 분이 이미 숨을 거둔 상태에서 논란이 되는 건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무기한 연기했어요. 이례적인 평가인데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들 그리고 조합원들을 신성여객 사내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업무방해 금지 및 퇴거명령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은 일단 그 사람이 죽은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로만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노사가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협상을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가처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영기 대표님. 예. 그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노사 갈등의 갈등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보면 어떤 노사 간의 갈등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갈등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파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시민들도 격려하면서 지켜봐줘야 하는 게 어떤 기본 자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전주 시내버스 어떤 파업의 문제는 오랫동안 그 갈등들이 양산되고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진기승 씨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1차적 부당 해고 판정이 났고 또 유감스럽게도 그 진기승 씨가 지금 돌아가신 조건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당 해고와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어떤 사망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 유가족과 어떤 그 사측 또 유가족을 대변하는 어떤 노총과 사측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화 속에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파업과 관련해서는 전주 시민의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노사 양측의 어떤 불신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가면서 어떤 방향타가 되어주고 노사 양측은 오랫동안 이게 몇 년째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단위 회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노총 내부에도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또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고민되면서 진실로 어떤 합의 안일이 나와서 더 이상 이 시내버스 문제로 인해서 전주 시민이 불편함도 없고 전주시 행정도 발목 잡히는 일 없고 노사 양측도 더욱 지금보다는 더 건전하고 성숙된 어떤 노사 문화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만들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주장들 때문에 기습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송준상 과장님,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는 기습적인 파업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버스 안내 시스템과 인터넷,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파업 발생 시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성역의 사태는 노사 관계의 문제이지만 시민 이동권에 직결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사 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시민이 참여하는 전주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신뢰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행기 대표님. 예. 그 시민단체에서도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도 이미 이번 파업 이전에 수백일 동안 어떤 파업이 이루어졌을 때도 참여를 했지만 그 참여 과정 속에서 저 자신도 그 노사장위원회에 당시에 이제 정동영 의원의 어떤 요청으로 참여를 해서 쭉 상당 기간 동안 우리 차장님도 계시지만 진행을 했었는데 사측이 가지고 있는 정근대적인 어떤 노사 의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노동자를 어떤 파트너로 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주종관계 내지는 뭐 자기 애처럼 취급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노동자 측도 오랜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떤 사측에 대한 불신들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은 노측 입장에서 보면 사측을 어떤 대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있어서 당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가지고 그 당시 조건에서는 어떤 최선의 어떤 모습들을 도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뒤돌았으면은 다시 번복되면서 어떤 극한으로 치달았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어떤 전주 시내버스나 어떤 버스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난관으로 소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도 치렀고 새로운 어떤 집행부들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게 어떤 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결자이지 차원에서 노사 양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신뢰들을 회복해 나가면서 어떤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과 시민은 노사 양측이 한쪽이 불편부당한 어떤 침해를 받지 않고 타협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쯤이면 사측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사측이 일방적인 불참을 통보해서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석 사무처장님, 사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요구안, 7대 요구안인가요? 예. 어떤 것들입니까? 가장 먼저는 지금 진기승 열사가 저희들은 노동 탄압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4년 전부터 계속되는 파업 자체가 이 노동 탄압의 반복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노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또 이런 그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체제를 갖춰라라고 하는 요구이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5개사가 다 부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개사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신성역에 대한 사업권 환수해야 한다 주장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제도적인 관리 감독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그건 전주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전주시의 버스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하고 재발 방지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저희들도 투쟁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엄청난 징계와 해고자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기승 열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명예회복,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네. 요구사항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는 신성역 측에 물어봐야 될 질문인데 없으니까 노조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노조안에 대해서 신성역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사람에 대한 예의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에 대한 통감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요구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또 유족들에게도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이렇게 진정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 진정성을 보이면 사태 해결에 진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행기 대표님. 네. 자, 그동안 노사와 함께 시민단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사 양측을 여러 차례 만나보셨죠? 가장 문제점이 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최근에는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도 무기력증에 어떻게 빠져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지금도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많은 서로 법적인 어떤 제소가 이루어지고 그런 법적인 어떤 강제 속에서 노동자들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뭐 재산이 압류된다든지 뭐 월급이 차압당한 이런 것들이 불편부당하고 또 해고가 반복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해결책은 버스 측이나 노측이나 현재의 어떤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냥 버스 회사들도 버스 운영권 반납하고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노측도 노동조건 개선이라든지 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어떤 그 근로자 현장에서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권리, 권익,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상되는 건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나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 비본질적인 문제로 과거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진정성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매도해 버린다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노동자들이 또 사측을 매도하고 그러면서 사안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서로 어떤 명예를 놓고 보이지 않는 명예를 놓고 이렇게 갈등하면서 화합 기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또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건 노사만이 만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행정에 대해서도 어떤 노동자들의 불신이 저는 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적인 자리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냐고 하는 말까지 나돌았지만 이제는 전라북도 전체가 선거를 통해서 많은 집행부가 싹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 있는 전주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도 많이 이제 일신되어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라북도의 집권당이 나올 수 있는 최정현이 오늘 또 어제 그 중앙당 대변인 명으로 전주 시내버스 문제를 특히 지적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겠다는 어떤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주 시내버스 문제는 단순히 이제 전주시 전라북도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점을 모색해서 어떤 전주시 전라북도 도민의 어떤 성숙한 민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는 김승수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내버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죠. 자, 송 과장님. 네. 김 시장이 취임 직후에 중재 자리를 마련했고 사실상 타협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다시 결렬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김승수 시장님께서 취임 직후 신성역의 노사 문제 해결은 우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시고 직접 노사 양측에 다니시면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아마 노사에서는 이 사실을 아실 겁니다. 협상 단계가 잠정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노사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노사 양측 관계자 검토가 이루어졌고 최종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일이 좀 조율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 대표님. 예. 그렇다면 회사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노조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실전 저는 그 자리 현장에 참여한 사람 아니고 그 신성역에게 호소문을 보면 회사 측이 그 자리에서는 인정을 한 것 같은데 뒤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관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호소문 발표가 이번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2년 전에 어떤 대화 타협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쌍방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다만 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건 전주시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무언가 이제 새롭게 한번 타협의 어떤 대타협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강론에서의 어떤 타협점이 여러 등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다시 뒤돌아서서는 전 일간제 광고를 하면서 어떤 행정의 지나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나왔는데 실제로 저는 무조건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 개인 기업의 운영에 전체를 시가 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보조금을 주는 조건에서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보조금이 또 원활하게 원래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에서는 감사권이 분명히 전주시에 있고 또 대중교통의 어떤 면허권도 전주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 또 시민 불편의 어떤 중요한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과 집행부가 개입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개입조차도 부담을 느끼는 어떤 사측의 모습 이런 것들은 꼭 해결이 돼야 한다.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시민단체 좀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하면, 물론 사안이라는 게 가치 중립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타협이 안 되는 건 전주시도 그렇고 민주노총 측도 그렇고 사측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속에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몇 년째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측도 정확히 우리는 어떤 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한 발 양보한다든지 장기적인 과제를 두면서 후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할 것 같고, 사측도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고, 시 집행부도 지금 그 김승수 실장이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헛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시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한 일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거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당연하죠. 서로의. 그래서 그런 시장이 뭐 무소불위 권력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과거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삼자 간에 공유되면서 신뢰의 싹을 싹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조금 전에 김 대표께서 호소문 얘기를 하셨는데 호소문 얘기는 다음에 또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창석 사무처장님, 노조 측에서는 신성여객 측의 입장이 바뀐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어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4년 전부터 이미 다 드러나져 있는 문제이고, 이번 지기승 열사에 대한 문제 또한 저희들은 7월 5일인가요? 토요일에 노사 대표들이 만나서 합의에 이른 것은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번복이 된 거거든요. 그건 그 배후에 다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7월 7일 이제 다시 교섭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측 관리자가 우리 조합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성여객만의 문제인 줄 아느냐. 우리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버스 사업조합을 지칭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카르텔이 너무 심하니까 어느 한쪽의 노사 관계를 풀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드는 거죠, 항상. 그리고 5개사의 그 노조 혐오증은 비슷한 양태들로 나타납니다, 항상. 해고, 징계라고 하는 양태가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4년 내내 주장했고, 이번 진기승 열사 투쟁에서도 얘기하듯이 5개사에 따른 버스 사업주들의 카르텔,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압력이 있어서 불복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협상이 결렬되고 신성여객 측에서 전주시는 이 버스 협상에서 빠져라, 이런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자, 김영기 대표님. 시민단체가 노사양 측에서 꾸준히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측에서 거의 잠정 합의까지 갔다가 갑자기 이런 호소문을 내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언론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배경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과거에도 이런 사태들은 뭐 반복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근데 현재 어떤 버스 업자들이 개별 어떤 사업장의 어떤 대응도 있지만 뭐 지금 시내버스도 그렇고 시외버스도 그렇고 공동으로 지금 대체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공동 사업자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자 조합들은 또 단순히 버스 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뭐 언론이라든지 다른 여타 이게 어떤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로 가버리면서 자기들의 고섭력을 급격히 어떤 그걸 무기로 해서 향상시키는 내용이 있는 거죠. 물론 민주노총도 개별 사업장을 떠나서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인 차원의 어떤 교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자기 노력이 있지만 버스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여객 문제로만 가면 고 진기승 씨 어떤 사망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부당형으로 판결이 났고, 더더욱이 당사자께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행태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목숨을 끊으셨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이 컸고, 이거에 대해서는 신성여객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 타협을 통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그리고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지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 측이 좀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려있는 문제이고, 가처분 시정도 또 기각돼서 법원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노동자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회하기 위한 어떤 전략 차원에서 버스 전체 문제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전 호소문의 내용이고, 이 호소문의 내용은 또 행정 측에서도 뭐 노골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면은 또 다른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의미로 보면 전쟁수포 내지는 경고 내용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은 좀 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과거처럼 행정이 또 버스 업자에 굴복하는 거 아니냐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주시의 입장이 또 필요할 텐데요. 승 과장님. 신성여객은 호소문에서 보조금은 받고 있지만 전주시가 노사 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예, 신성 여객은 전주시가 노사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호선을 발표했죠. 이에 대해서 전주시 입장을 시장님께서 7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내버스 문제는 노사 문제를 넘어서 시민의 이동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주민 복리를 책임져야 하는 행정 개입은 당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적극 개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여객에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매년 한 30억 정도 됩니다. 신선 여객에만요? 예. 43억입니다, 가장. 이 연도마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으로. 올해 평균으로. 43억. 예. 수십억이 투입되는 버스 회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자,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전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김병기 대표님, 어떤 내용입니까? 뭐 저희가 참여한 건 아닌데 이제 시내버스 신성역 시내버스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참여하기는 단체들이 냈습니다. 진정서 형태로 내었는데요. 신성역의 어떤 운영 사업 집행부의 어떤 배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검찰의 업무상 배임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수사를 요청한 진정서 내용이고요. 그 진정서는 그 대책위 대표 이세우 목사 이름으로 해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회사의 집행부 몇 사람들이 그 본인들의 어떤 권한과 무관하게 회사의 어떤 재산을 배임이면 손해를 입혔다는 거잖아요. 다른 형태로 썼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법원이 판단해야죠. 그리고 제가 그 뭐 높은 뭐 법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노측과 협의를 해서 진짜 이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진정그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조사를 해서 팩트를 분명하게 명시해가지고 고소 고발로 가는 게 맞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사건은 차일피를 하다가 1년, 2년 가버리고 수사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어떤 의무조항이 없는 거라 상당히 어떤 보통 말하면 정치적 상징성은 있으나 수사의 문제는 이건 철저히 뭐 법원, 검찰의 판단에 맡겨버린 거기 때문에 좀 강도는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니까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서 어떤 이 사건의 어떤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에서 배임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 전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 시에서 개입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판결에서 그 결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 자체적인 조사나 이런 건 아직 그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조합은 생존권 차원의 투쟁이다. 회사는 아니다라면서 파업이 반복되면서 문제는 애꿎은 교통약자, 서민들만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죠. 자, 송 과장님. 네. 지금 버스 파업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운행연로 반대로 계산하면 많게는 75%, 적게는 65%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에서 35%의 버스가 결행이 네,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요. 예. 자, 제가 전주 시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글도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교통과에 1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넷 민원이 많이 올 때 하루에 한 신문고까지 합쳐서 한 30건, 전화 민원이 한 150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전화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신문 같은 것은 이제 공문으로 작성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답변은 제대로 하고 있죠. 네. 예. 자, 그러면 25%에서 30%의 차가 결행이 된다면 대체 운행은 안 하시고 계십니까? 예, 기습 파업을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버스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BIS라고 하는데요. 그거 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석 사무처장님. 최근 들어서 기습적인 부분 파업, 운행 거부가 계속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도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이 잘 점에서 알고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 파업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습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법적인 단체 행동을 통해서 파업의 시기라든가 방법
것들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하지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업의 그 일정과 시간들을 회사에 통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습파업이라는 것은 조금 정정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용객들의 실질적인 불편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국 단위에서 제일 노후버스가 비율이 높은 데가 전주시입니다. 무려 26.2%에 달하는 노후버스고, 9년 법적으로 연장이 정해 있는 9년, 연장 11년이라고 하는 것도 전주시는 대부분 11년 이상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으로 다 풀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고 또 이용객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에 타셨는데 그 바닥이 전부 꺼져 있어가지고 움푹치푹한 것부터 시작해서 즉 안전운행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저희들 파업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이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노후버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이용객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희들 파업이 단순히 근로조건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그 근로조건뿐만 아니고 제도적 문제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파업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파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불편을 겪어야 되는 전주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 대표님? 시민들은 특히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 노약자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록 사회적 원건은 크지 못하지만 엄청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고,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또 생계수단으로 이동 과정에서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청소년이 대부분 학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통근이라고 하나요? 그 과정 속, 통학 과정 속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저희들 사무실에도 보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버린 애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래에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이 파업을 공지함에도 불구하고 기습파업이라 대처를 할 수가 없고, 안내 시스템으로 이렇게 버스가 안 온다는 것 정도를 공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은 전주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건 이 시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더 강한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처럼 수백 일 동안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 불편함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게 그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고, 그 책임은 상당히 엄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청소년과 노약자들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저 자신도 솔직히 버스를 자주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감이 떨어지는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버스를 이용하고 택시 한번 타면 벌벌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죠. 또 장애도 있으신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민사회도 더 이상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 파업이 있으면 그 노동자 책임은 아니죠. 그 파업이 합법적인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그 사회적으로 공동을 해결할 문제이고, 물론 불법 파업이 법원에서 불법 파업으로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노측에서 계속 진행되면 법적으로 그건 처벌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합법적인 한은 대화 타협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저희 시민단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는 또다시 개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고, 행정은 이런 파업 과정에서 나오는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한테 답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뿐만 아니라 시가 가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서, 물론 또 그게 파업을 방해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노동법을 지키는 조건에서 대체 수단들을 어떻게든지 강구해가지고 아니면은 그 다른 형태의 어떤 행정 체계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면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송 과장님. 네. 그 방송사에서도 제보나 불만의 전화가 와요. 네. 제가 직접 받은 전화인데 시내에서 효자동으로 오는데 2시간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 택시를 타고 싶은데 택시 탈 돈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분노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불편들이 있다니까 전주시는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기가 기습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계속 이런 불편들은 어쩔 수 없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해결이 바로 될 수 있는 아까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행정으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전면 파업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이 버스라든지 인력을 동원해서 이 모든 그 시민들이 불편 없게 노선 투입을 한다든가 배차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가능한데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습 파업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아침 6시에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다가 오후 한 5시 정도 저희도 모르게 갑작스레 회차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자로 보내서 이렇게 회차를 하면 저희들이 정보를 아는 시점에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파업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사 협상의 모든 행정을 동원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언제까지 노사 갈등에 끌려다녀야 하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심정적 지지도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실제적으로 불편을 겪으니까 심정적 지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전주에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필요하다라는 선정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경전제를할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더 강화한달지 이런 뭐 전주시에서는 큰 대책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좀 아주 먼 장래의 대책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김승수 시장께서 취임을 한 직후에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선 시급한 게 지금 시내버스 파업이 제 1차적으로 가장 어렵거든요. 이 파업만 해결되고 나온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타협 그 시민협의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서 하나하나 해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김영기 대표님. 최근 몇 년 동안 전주 지역은 뭐 시내버스 파업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매우 자주. 예, 근데 왜 유독 전주에 이런 시내버스 파업이 자주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전주의 어떤 재정 규모가 작고 인구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재정 규모가 있는 서울시라든지 광주죠. 중공영제라고 하는 어떤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공영제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죠. 도시에 따라 다 차이가 있지만 뭐 돈만 많으면 무한대로 돈을 쏟아 부어라도 공영제까지 가면 최고 좋겠지만 그런데 전주는 이제 재정 여건이 전주시 들어보면 가용 1년에 쓸 수 있는 고정적인 거 말고 쓸 수 있는 400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실제 뭐 인건비 이런 거 쫙 빼고 나면 많을 때 700억까지 갔다고 하는 최근에는 한 4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 그 버스 중공제만 하더라도 아마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용역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해결책을 못 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는 중공영제, 공영제를 주장하지만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측도 중공영제를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영제면 사측은 돈만 받고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차는 9% 수익률만 보장해주면 노사 문제 나와도 사측 관여 안 해버립니다. 대주진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주는 그런 어떤 재정을 투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노사 문제가 각각의 단위 사업장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과거에는 이 대중교통 버스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였지만 최근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 사양 사업인 건 분명하고 이 사양 사업이 된 조건에서 많은 부분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 회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과거에는 상당히 좋은 직업으로 대접받았던 버스 기사가 지금은 뭐 3D 업종 돼 있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거의 3D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양측의 어떤 열악한 조건들이 수평선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주시에서도 재정적인 문제도 고민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번 문제는 사태는 미봉했을지 모르지만 계속 노동조건 열악해지면 뭔가 더 추이하지 않으면 해결점이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전주시 입장에서도 사업권 반납을 민주노총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권 반납한 예가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서울하고 제주에서 버스 회사가 부도나면 누가 인수는 해가죠. 부분적으로 돈 되는 것만 인수를 해가는데 실제로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전주시에서 최초로 어떤 사업권을 반납받는 것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법률가들이 지금도 아마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바로 어떤 답은 아니고 또 당연히 사측에서 사업권 반납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 3년, 4년, 5년 뭐 또 상당한 기간 동안 그래야 하고 그 배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가장 또 이 갈등이 더 가는 건 저는 그런 것도 민주노총한테도 좀 쓴소리를 한다면 투쟁 시기에 맞는 것들 좀 분명히 해줘라.
금방 말씀하신 아까 말씀 거는 시내버스 노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안전과 관련 중요한 문제지만 이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거든요. 돈을 투여해가지고 차를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그런 문제라면 시장 들여다 놓고 50억 들어가면 50억을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교체를 해주면 되니까 분명히 목표를 알려주면 답이 나오는데 막 섞여 있거든요. 뭐 노동부하고 써야 할 문제, 아니면 재판을 쪽에서 해결할 문제, 전주시하고 해결할 문제, 사측하고 해결할 문제가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건 사측도 마찬가지죠. 어느 하나를 이걸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이 불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저 사람들이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거 아닌가, 사측은 버티기 위한 버티기 아닌가 하고 하는 그 속에서 서로 간에 더 신뢰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자기 카드를 내놓고 이번 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총을 얼리려고 하는 게 뭐냐, 회사 단위사업장 뭐냐, 사측은 뭘 줄 수 있냐, 이걸 분명히 까놓고 하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번 기회에 어떤 민주노총하고 집행부도 그렇고 회측이 사측이 모여가지고 답을 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조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정말 그런 재정 건전성의 문제일까? 저는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노동조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돈을 드릴 수도 없는 문제인 거고,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이제 저희 고용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 전주 시내버스의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노사 문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노사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제 물론 이제 저희 노총이 아닙니다만은 다른 노총에서 일괄적으로 해왔던 그 저희들 입장에서 수능적이라고 봅니다. 수능적인 노사 관계에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혐오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특히 2013년 파업 없었습니다. 2013년 파업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끝까지 인내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김혁기 대표님이 지적하셨듯이 근로조건 너무 열악하니까 여기에 역점을 주고 파업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최소한 노사 문화를 한 번 정도는 바꾸자라고 하는 저희들이 의지가 있었던 거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저희가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합의가 이루어진 지 12월입니다. 12월. 작년 12월. 2013년 임금이 6월 30일 날 만료가 되는데 12월까지 교섭을 했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교섭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해고와 징계가 쏟아집니다. 그것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당연히 임금 체불됩니다. 임금 인상된 것에 대한 뭐 이걸 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임금 인상 아닌 자체에서도 체불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해고되고 징계되고 또 임금 체불되고 이런 고질적인 악화가 이유가 뭐냐. 근데 그 상대방에는 저는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증이 아닌 이상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해서 진기성 여사도 똑같습니다. 약속이 지켜졌다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약속이 지켜지면 분규가 일어나지 않는다. 헌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우리 조합원들만 계속 해고되고 징계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노총이 그걸 그대로 자기 걸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또 지금 하나의 세력이 있잖아요. 한국노총이요. 예. 그건 전통적으로 전주 시내버스 사업자들은 한국노총과 어떻게 보면 밀월 관계를 구축해 와 있죠. 전 한국노총 위원장 지금도 수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밀월 관계의 내용들이 현재 그 주요한 투쟁의 주요한 어떤 세력인 민주노총 측 어떤 노동조합 노동자들과의 어떤 대화 협상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좀 있고, 이번 사태의 또 출발점도 한국노총이 일로조인가요? 정확히 뭐 일로조 어디는 일로조이기도 하고 어디는 저희가 네, 일로조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거기가 일방적으로 5% 합의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화하지 않으면 참 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게 아예 차라리 민주노총이 싹 해버리든지, 이게 참 가끔 오죽 폭포면 이런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그런 문제도 이상하게 전라북도는 힘의 균형이 있어요. 한쪽이 차라리 민주노총으로 싹 바뀌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여기든지 하면은 한 군데하고만 해결하면 어떻게 보면 편할 것 같은데 암암리에 또 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측이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한국노총이 딴지가는 걸 제가 과거에 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노조가 또 이업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절대 뒤에서 합의해주면 안 된다고 또 압박을 가합니다. 행정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과거 노사정
시민단체 모여서 회의할 때도 보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런 것들이 좀 정확히 반영이 되어서 해결이 돼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보조금, 재정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투쟁들을 벌여왔죠. 상당 부분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재정 보조금에 대한 제도들을 정배가고 있는 중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동안에는 정산서 한 장이면 될 일을 이제 정산서 한 장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니 이 보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 보조금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해서 2013년 6월에 시가 그 재정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달라고 하니까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안 주더라고요.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저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놀랍습니다. 5개 회사가 문자 포인트와 줄간격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친절하게 하겠다. 버스 청결시키겠다. 이겁니다. 시간 준수한다. 그러면 현재 재정보조금이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아끼고 또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저희들이 불편한 거죠. 지금 현재.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조합 측에 걱정이 하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걱정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대중교통은 정시에 와야 되고, 빨라야 되고, 편리해야 돼요. 그래야 이용객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고 없는 파업으로 2시간씩 기다리게 된다면, 자, 미래의 버스 이용자들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버스 이용률이 아마 10% 초반 정도로 많이 떨어졌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저는 4년 전에 저희 민주노총이 없었을 때 8달러를 지금도 8달러로 모든 버스가 98%가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3, 40분 늦는 건 기본입니다. 대부분. 특히 출퇴근 시간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점심을 먹지 않거나 화장실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그 운행 시간을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지켜가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효율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걸부터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가는 성장통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불편한 건 제도가 내지는 시스템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업이나 뭐 여러 가지 단체 행동들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노선의 불합리성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건 좀 더 다른 토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8달러에 98%가 다니는 문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간 선제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토론을 통해서 지금 시가지는 8달러 중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시가지도 만들어지고 이런 노선들로 어떻게 분배할 건지 적절하게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은 따로 보면 어떻게 보면 수익의 문제도 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저는 미래 소비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홍 과장님, 실질적으로 버스 이용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 버스 이용률이 한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를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노약자 또 교통약자라는 점에서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자, 전주시는 이렇게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유독 전주시내 파업이 잦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계획 혹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표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게 전주 시내버스 파업 대책을 해가지고 이 제재 방안도 있고 근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노사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정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사 간 신뢰 협약이 전주 시내버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굴곡 노선이라든지 시민이 불편하는
노선 개편, 아까도 시간선대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대타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다시는 그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토론을 마쳐야 할 시간이 돼서 노사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서는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다 마음이 똑같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토론 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처장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면 유족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순리대로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기승 열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그 회사와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면 지금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한다면 노사가 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또 여기 버스 사업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근대적인 노사문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 즉 주종관계를 여전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하루빨리 전환하는 것이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 근본적인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기 대표 말씀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현재 신성여객 사태하고 진기승 노동자의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안이 1차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전주시와 노사가 앞장서서 노사, 민, 정, 시민 어떤 중재가 만들어져서 장기적으로 단기 사업, 장기 과제를 놓고 아까 말한 노선 굴곡이나 어떤 직선화 문제, 배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것도 보상에 따르는 문제지만 그런 장기적인 과제하고 단기적인 과제를 나눠놓고 하나는 해결을 나갈 때만이 반복되고 있는 이 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보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근데 그런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면 현안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니까 이제 신성적인 사태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서로 원하는 방향에서 해결이 되고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시내법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주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송 과장님. 예, 저는 노사 양측을 먼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서로 그 사태 해결 안 된다고 보고요. 서로 좀 조금씩 양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내버스 파업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 반복된 시내버스 파업으로 전주 시민들이 너무나도 고통이 큽니다.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노사 간 협상에 수차례 참석해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사 양측은 물론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즉각 멈출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사 모두 대화를 포기한 채 시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사측에는 모든 행정 권한을 총동원해서라도 저희는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또 노조 측도 시민의 불편을 주는 파업은 이제는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회사와 조합원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시내버스 업체 및 민주노총 모두 시민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시내버스 정상화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또다시 멈춰진 전주 시내버스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초 토론 참석을 약속했던 신성여객 측에서 갑자기 불참하면서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현재 신성여객 측은 모든 대응은 법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대화와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은 멀어 보입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은 어떻든 이용객들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파업이네 짜증난다 하는 반응들입니다. 이용자인 시민이 외면하는 시내버스 역시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